이번 시간에는 Linear Regression for Class Data. 어, 이번 과제에서는 실제 대학교 수업 데이터에다가 선형 회귀법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과제에서는 단순 선형 회귀법, 즉 Simple Linear Regression, 그리고 이 Simple Linear Regression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 값 x에 그냥 1차원 1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입력한 것을, 그래서 이러한 작은 복잡하지 않은 데이터를 다루는 그 선형 회귀법이 바로 이런 Simple Linear Regression, 단순 선형 회귀법이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쓰이는 해결할 때는 단순히 이제 1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2차원, 3차원, 3차원 등의 그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여기서 1차원, 2차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베리어블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이 또 어떻게 이제 실제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여기 밑에 설명이 또 있으니까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단순 선형 회귀법과 당연히 다중 선형 회귀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쵸? 있겠죠? 단순 선형 회귀법은 독립변수 x가 스칼라 값, 즉 1차원 값이었던 반면에 다중 선형 회귀법은 여러 차원을 가진 벡터 값, 이를테면 i번째 데이터의 포인트에 대해서 xi1, xi2, xip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가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즉 이 요소가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예측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그 요소가 그냥 하나일 때, 즉 1일 때는 단순 선형 회귀법과 다중 선형 회귀법은 완전히 그냥 똑같은 거죠. 왜냐면 그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법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중 선형 회귀법은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그죠? P만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뭐 차이가 있다고 하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예요. 그냥 다중 선형 회귀법은 요 요소들, 이 x 요소, x 팩터들이, x 베리어블들이 더 늘어난 것 뿐이죠. 나머지는 이렇게 값들이 똑같이 더해진다는 것에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루이 왕이라는 그 학생이 행동 분석을 위해서 제작하고 또 사용했던 스튜던트 라이프 데이터의 일부인데요. 이 스튜던트 라이프는 48명의 다트머스 학생들의 10주 동안의 행동 패턴과 해당 학기에 또 그들이 획득한 성적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에서 하려고 했던 것과 또 저희가 지금 또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성적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예측해 보려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48명 학생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몇 시간을 잤는지, 어, 대화를 뭐 몇 번이나 나누고 또 몇 시간이나 대화에 시간을 쏟았는지, 운동을 또 얼마나 했는지, 또 학생의 이제 위치, 학교가 그러니까 기숙사가, 그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가 학교로부터 얼마나 멀었는지, 그래서 통학에 얼마나 이제 힘을 쏟았는지, 뭐 학생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있었는지, 스트레스 레벨은 어땠고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제는 1차적으로 뽑아낸 데이터를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이용해서 분석하고
말씀드렸다시피 GPA에 어떤 생활 패턴, 뭐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니면 뭐 학생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GPA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 뭐 그런 걸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회계법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겠죠? 그, 음, 네. 이전 과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태츠 모델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어, 네. 회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각 독립 변수, 아까 저희가 xi, x,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여러 가지 이제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라고 했죠. 이것들의 개수, 코에피션트가 뭐 1인지, 뭐 0.3인지, 0.7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p-value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p-value와 개수가 무엇이냐? 일단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수는 만약 개수가 양, 즉 positive라면 해당하는 변수가 종속 변수에 positively associated positively associated 되어 있고요. 혹은 positively correlated 음이라면 해당 변수가 종속 변수 음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는 라는 독립 변수는 비만율이라는 종속 변수의 양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즉 무슨 말이냐?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고 비만율, obesity도 증가하면 이것은 positive correlation이라는 거죠. 즉 하나의 증가가 하나의 증가로 이어지면 positive correlation이다. 즉 또 반대로 이것이 감소하면 비만율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보면 그것이 positive correlation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뭐 exercise 운동 시간이 증가했는데 비만율의 감소로 진행이 되더라. 이러면 네거티브 코렐레이션 음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반대 그런 inversely related 뭐라고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저희가 리저치를 해서 파라미터들만 뽑아봐라 하면은 이렇게 개수들, 코에피션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x1 앞에 붙어있는 개수인 거죠. 이거는 파지티브니까 네, 양쪽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도 파지티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x2, x3, x4, x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의 코에피션트 개수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p-value는 무엇이냐? 자, 각 독립 변수가 얼마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회귀 분석에서 수행하는 테스트에서 p-값은 독립 변수의 개수가 0일 확률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값이 작을수록 해당 독립 변수가 모델에서 의미를 가지며 p-값이 높을수록 해당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방 이제 저희가 개수를 확인할 때 results 파람스 해가지고 이렇게 개수들을 확인했던 것처럼 p values라면은 각
독립변수 x1, x2, x3, x4 이것들의 p 밸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이것은 0점이고 이것은 0.004 네. 이것은 지금 0.05 미만이기 때문에 이 종속 변수 이 x1은 y의 그 종속 독립변 이 x1이라는 독립 변수는 y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좀 잘 우리가 한번 유익 있게 봐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x2는 반면에 0.2에 불과하고 0.05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유용하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썸머리라는 그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저번에 봤듯이 이렇게 결과값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과제 여기 밑에 전까지만 보고 다음 일단 이 강의는 여기서 멈추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 썸머리를 살펴보면은 변수 3개, 코에피션트, 컨스턴트, x1, x2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코에피션트 그리고 p-value 이 두 컬럼의 중에서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인 거죠. 코에피션트 절대값이 뭐 t보다 크더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개수를 보면요. 컨스턴트 상수와 x1, x2의 개수는 각각 -0.4, 1.1, 마이너스 0.3입니다. x1을 제외한 나머지 두 독립 변수들은 종속 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계속 쭉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인 거죠. 그냥 뭐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네, 뭐 그냥 y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할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p값 이것은 자, 요 모습은 요 노테이션은 x1만이 0.05 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x1을 제외한 나머지 두 독립 변수들은 종속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다시 이거를 혹시나 그냥 제가 무슨 말인지 캐치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이 값은 0.05보다 작죠? 그쵸? 그래서 일단 x1은 유의미한 값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것은 0.2입니다. 0.05보다 크죠? 그래서 x2는 유의미한 값이 변수가 아니다. 이것도 보면은 0.07 이것은 0.05보다 크죠? 이것도 x3도 유의미하지 않다. 이것도 보면 0.19입니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것도 0.9니까 이거 그냥 9.0이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0.9인데 0.05보다 크니까 이것도 유의미하지 않다. 즉, 결과적으로는 x1의 p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유의미하다. 유의미한 값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다시 제대로 할게요. y와 x1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네, x1, x2, x3, 4, x5 뭐 그냥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x1과 x2, x3는 다 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4, x5는 음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즉 x3, x2, x3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덩달아 감소합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x4, x5가 4죠.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감소합니다. 반면에 y4나 y5가 혹은 둘 다 내려가면 y도 감소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강의를 멈추고요. 과제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